설치는 가이드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설치 가이드는 뭐 굳이 제가 안 해도 되고요. 영상 올려드렸죠? 그거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네, 설치는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다 하나하나 하기가 시간이 없으니까 음, 저기 하고요. 사용 방법하고 몇 가지 노하우만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요게 텔레그램 이고요. 이게 데스크탑 버전인데 뭐 똑같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에 똑같이 뜨니까요. 그리고 요게 CMOS입니다. CMOS. CMOS는 지금 맥용이 맥용이고요. 윈도우용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윈도우용도. 근데 윈도우용은 이제 CMOS 만든 분이 만든 게 아니고 이걸 GitHub에 올렸더니 이제 CMOS가 GitHub에 올라왔죠. 그러니까 윈도우 커뮤니티에서 이제 윈도우 사용자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아직은 조금 기능이 조금 그 이거보다 원래보다 적거나 좀 설치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그 잠깐만요. 제가 올려드렸나 모르겠네요. 아직 올려드리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윈도우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용은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고, 네. 잠깐만요. 네, 그 영상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여기 윈도우용이니까 카톡에도 올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시고요. 네. 어, 일단 이게 이제 시먹스를 가지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시먹스는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세션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네, 이게 새로운 세션이 아, 열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에 여기 네 개의 버튼이 있는데 작은 요걸 누르면 이렇게 탭이 새로 열려요. 요 안에서 엑셀처럼 탭이죠.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 탭 하나를 전체를 보기 위한 거고, 요게 탭이고, 여기 옆에 세 번째를 가로로 잘라진 이게 창을 스플릿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화면 분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걸 하는 것을 세션. 네. 그 다음에 세션 안에서 이렇게 엑셀처럼 전체 화면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 요거 탭이고요. 이렇게 한 화면에서 화면을 분할해서 두 개의 에, 그 페인이라고 하는데 요 화면을 띄우는 것을 분할한다. 저는 탭은 별로 잘 안 씁니다. 이렇게 탭을 안 쓰고 왜냐하면 여기서 전체 여러 개의 워크플로우를 띄워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탭보다는 이렇게 화면 분할을 씁니다. 그래서 화면 분할은 이렇게 세 번째 있는 세로로 쪼개지는 거 그걸 누르면 이렇게 계속 쪼갤 수 있어요. 계속 쪼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가로 분할입니다. 요거는. 옆에는 가로 분할입니다. 음, 자, 옆에 이렇게 가로된 것은 가로 분할. 네. 여기서 또 요 창에서 또 누르면 이게 또 뜨죠? 요것도 이렇게 가로 분할. 또 이 창에 와서도 가로 분할. 그리고 요 밑에 창에서도 또 이게 아이콘이 이렇게 뜨죠? 이렇게 하면 또 세로 분할. 이걸 누르면 이 안에서 또 탭. 그래서 계속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점입니다.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게 왜 필요한지 이렇게 보시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브라우저처럼 생긴 게 이게 브라우저입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얘가 내부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네이버를 치면 네이버가 뜹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보통은 이제 커서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혹은 다른 어떤 그 아이디는 크롬을 부르거나 막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고 내부에 여기 장착이 돼 있어서 얘가 뭔가 크롤링을 한다든지 혹은 브라우저를 가지고 뭘 해야 되는 거는 자체를 띄웁니다. 그리고 내가 만든 것도 로컬 호스트로 이제 부를 때도 얘가 브라우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라우저를 또 띄울 필요 없이 그냥 여기서 이 워크스페이스 창에서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AI에 특화된 터미널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특화된 터미널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AI에 특화됐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클로드를 네, 여기서 클로드를 띄우고 여기 이쪽에서도 전부 다 클로드를 띄울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창마다. 그리고 이 클로드가 여기에 있는 클로드를 조정할 수, 이 창의 클로드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모델 간 에이전트 오케스트레이션이 요 CMOS에서 됩니다. CMOS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서 클로드에서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두 개의 창을 분할했다. 두 개의 창을 여기서 클로드니까 추가로 분할했다. 근데 요새 이게 약간은 티먹스를 여러분들이 깔아놓은 분들은 클로드한테 CMOS 기능을 사용해라. 예를 들면은 이렇게죠. CMOS 기능을 사용하여 요걸 붙이지 않으면 얘가 티먹스를 먼저 부릅니다. 네, 티먹스인 줄 알고 그래서 CMOS 기능을 사용하여 이렇게 하죠. 추가로 분할한 두 개의 창에 하나는 어, 제미나이 CLI를 어, 띄우고 다른 하나는 코덱스를 실행하라. 이러면 얘가 물론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터미널에서 한 번은 제미나이하고 코덱스의 CLI를 인스톨을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걸 찾아서 여기도 그렇잖아요. 티먹스 세션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고 그러죠. 이게 이렇게 가끔 티먹스를 먼저 봐요. 이렇게 이럴 때는 잠깐 띄고 예, 제가 티먹스가 깔아져 있어서 티먹스가 아니라 예, CMOS 기능을 사용한다. 이렇게 한 번 더 해줘야 돼요. 얘가 이 부분은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얘가 CMOS가 별도 도구인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CMOS를 찾아요. 그래서 이 CMOS 기능을 가지고, 왜냐면 이건 터미널 자체이기 때문에 얘가 클로드는 지금 지가 터미널에 들어와 있는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CMOS 기능은 요 지금 CMOS 터미널 이 소프트웨어를 쓰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 제미나이 띄우죠. 제미나이 띄웠죠. 자동으로 제미나이 띄웠고요. 어, 약간은 불안정한 게 있습니다. 지금 1.0 버전이니까 제가 두 개 창을 띄워놨으면 거기다 띄우라고 하는데 얘가 이 두 창을 새로 띄웠죠. 저 밑에다가는 코덱스를 띄우고 여기다 세 창을 띄워서 제미나를 띄웠죠. 그래서 어쩌든지 간에 이 두 개를 부릅니다. 두 개를 부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얘가 조정할 수 있어요. 조정해서 여기서 이 얘 안에서만 명령을 하는 거죠. 클로드한테 예를 들면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저건 업데이트 해야 되네요. 코덱스 업데이트가 들어왔나 보네요. 그래서 일단 코덱스를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를 얘가 쓸 수 있으니까 이게 보통은 기존의 터미널 창에서는 여기다가 여러 그러니까 그 세팅을 해야 돼요. 그 세팅이 일반인들은 뭐 쉽지 않아요. 그래야 코덱스를 부르고 제미나를 부르는데 그것도 역시 사실 일을 잘 하지 못해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띄웠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하죠. 최근
지난 24시간 동안 이란 전쟁의 특별한 변화를 아, 수집해서 보고하라. 같은 명령을 제미나이와 코덱스에게 시행시켜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수집을 하고 이 같은 명령을 얘가 알아서 여기다 명령을 칩니다. 그래서 수행을 하게 만들죠. 여기 들어와 있죠? 지난 24일 동안 이란 전쟁 특별 변을 수집해 보고하라. 얘가 얘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들어왔죠. 오픈 AI 지난 24일 동안 이란 전쟁 특별 변을 수집해 보고하라. 그러니까 얘가 컨트롤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게 AI 전용 터미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컨셉이니까 얘가 작업한 거를 일부러 한 거를 거꾸로 클로드하고 코덱스하고 서로 평가하게 만들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걸 주고 서로 새 모델 간 토론을 하게 한다든지 뭐 여러분 원하는 대로 조합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기능이 되는 것이 지금 시먹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떻게 사용하시는지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클로드에서 기본적으로 쭉 작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은 코덱스의 어떤 그 기획 부분에서는 코덱스에 맡겼다가 가져온다든지 코덱스가 맡았는데 제미나이가 한 번 더 평가를 하고 둘이 신랄하게 치열하게 싸움을 시켜놓고 그 결과를 가지고 클로드가 마지막으로 평가해서 자기가 갖다 쓴다든지 그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저도 저는 이제 클로드 200불짜리를 두 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제미나이도 200불짜리 울트라를 쓰고 있고 그다음에 챗GPT도 계정이 두 개가 있는데 아깝잖아요. 예. CLI 버전에서 클로드밖에 안 쓰는데 이제는 다 데려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마이즈로 쓸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기능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요거는 기본 세팅이고 자 여기서 요걸 제가 한 번 더 응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여기서 응용이죠. 요게 지금 메인이 된 거잖아요. 요 클로드가 하위에 제미나이나 코덱스를 하위 서브 에이전트처럼 부리면서 하는 거죠. 예. 부리면서 그런 것처럼 꼭 동일하게 이제는 클로드가 여러 개의 클로드를 띄워놓고 그 클로드를 명령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네. 자, 여기 이 클로드가 여기에 제미나이나 코덱스를 띄우지 않고 그냥 클로드를 동시에 다 띄워놓고 각각 다른 일을 시켜서 합칠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은 별로 쓰진 않습니다. 왜냐면 클로드 자체에 서브 에이전트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팀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클로드 창을 여러 개 띄워서 각각 클로드를 해놓고 그 클로드를 뭐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죠. 네. 그냥 그게 팀메이트나 서브 에이전트 기능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뭘 쓸 수 있냐면 우리는 그 클로드 대신 워크플로우를 부르는 겁니다. 워크플로우를. 이 세 개가 지금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 세 개입니다. 하나는 이거는 환경 스캐닝이고요. 요거는 116개의 뉴스 크롤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목회자들한테 가르치는 설교 성경 연구 방법론입니다. 논문 시뮬레이터처럼. 네. 자, 그런데 요 세 개를 띄워놓고, 자, 이 세 개도 아까처럼 워크플로우를, 창을 열어서 워크플로우를 하나씩 띄워라. 이래도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띄워놓고요. 자, 이때는 제가 해보니까 뭘 하셔야 되냐면, 음, 자, 이걸 제가 나가볼게요. 음, 네. 자, 여기 보면 제가 이게 지금 요 요렇게 돼 있죠. 예, 글로벌 뉴스 스크롤링으로 돼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 CD 해서 예, 뉴스로 가고 그다음에 어
잠깐만요. 음, 리스트를 보고 리스트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제가 쉽게 하겠습니다. 좀 작업을 쉽게. 일단 시먹스에서 폴더 열기에서 뭘 하셔야 되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이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저는 워크플로우를 쭉 넣어놨어요. 쭉 넣어놨어요. 자, 그런데 요 쭉 넣어놓은 전체 넣어놓은 상위에 요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같은 작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해보니까 얘가 어느 폴더에 있느냐에 따라서 클로드가 가지고 있는 훅이나 커맨드를 활용하는 게 제한이 있더라고요. 제약이. 네. 그래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폴더 안에서 클로드를 띄워놓고 아까 같은 작업을 해야 클로드가 모든 기능을 원활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에이전트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에다가 제가 만든 모든 워크플로우를 넣어놓고 어, 이 안에 들어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요 상에 여기에다가 클릭을 해서 요걸 띄워요. 그럼 여기 AI 에이전트 오토메이션 요게 있죠. 그러니까 요 안에 제가 만든 워크플로우들이 쭉 있어요. 이유는 제가 여기서 시작을 하면 클로드는 이 에이전트 오토메이션 이 폴더 안에 있는 각각의 서브 에이전트들을 그냥 그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파일을 자기가 조정을 하는데 그거를 자기가 클로드가 가진 모든 기능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는 단위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약간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써보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클로드를 불러야 돼요. 워크플로우를 다 쓸 때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여기서 불러놓고 자 이렇게 하죠. 제가 제가 텔레그램에서 멀티 워크플로우 작동 명령을 내리는 어, 그 프롬프트를 만들었어요.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내드릴 건데 제가 이제 카톡에 올려드렸는데요. 요 프롬프트예요. 그럼 여기 보면 여기에 실행시킬 워크플로우 이름들을 넣으면 돼요.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많아서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걸 제가 하나씩 자,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여기에 실행시킬 워크플로우 이름들을 넣으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요. 환경 스캐닝, 그 다음에 글로벌 뉴스 크롤링,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네, 설교 연구 워크플로우 뭐 이런 거 이렇게 놓고 내가 띄울 거를 이렇게 띄우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넣어야 되냐면 아까 넣었던 걸 나머지를 다 넣으면 되는 겁니다. 병렬로 이거를 실행시켜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병렬로 실행시켜라인데, 네. 이거를 병렬로 실행시키는 방법은 아래의 지침을 따르면 된다. 첫 번째, 현재 워크스페이스에서 이거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세 개의 워크플로우를 별도의 화면 분할, 요게 중요해요. 화면 분할 구조, 요게 얘가 먹는 겁니다. 세션, 탭, 이게 아니고 화면 분할, 그러니까 현재 워크스페이스에서 화면 분할 구조로 병렬 실행시키라고. 그래야 여기서 아까처럼 화면이 쪼개지면서 세 개가 뜨는 거예요. 그리고 각 화면마다 이게 중요한데 클로드 데인저러스 스킵 퍼미션 명령을 내린 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다가 이게 요걸 붙일 거예요. 텔레그램을 붙일 거거든요. 텔레그램을 붙이면 텔레그램을 연결해서 쓸 때는 명령어가 텔레그램을 불러내는 옵션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얘를 이제 이따 다시 시행시켜 볼 건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요 2번에 요거를 안 써주면 얘가 클로드를 워크플로우를 실행시킬 때 클로드 데인저러스 이렇게 하지 않고 텔레그램을 연결시켰을 때의 클로드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를 그냥 다 쳐버려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텔레그램하고 클로드는 그렇게 딱 그 페어라고 그러죠. 페어가 되는 게 하나만 돼야 되는데 얘가 클로드가 섹션을 여러 개를 떼어놓고 페어를 다 시키면 나중에 얘가 혼돈이 나서 텔레그램이 수신을 못 합니다. 제가 어제 해봤는데 이게 수신이 어느 시간 끊겨요. 그래서 도저히 왜 그런지. 그래서 저는 텔레그램에 어떤 네트워크 오류인 줄 알았더니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텔레그램하고 여러분이 클로드를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지만 딱 한 창만 텔레그램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 창이 메인이 되는 거예요. 전체를 컨트롤하는. 그리고 그 나머지 클로드 창들은 얘하고 붙으면 안 돼요. 근데 붙으면 안 되는데 그냥 클로드를 띄우면 처음에 그렇게 띄워놨기 때문에 얘가 클로드를 띄울 때마다 그냥 다 그렇게 명령을 쳐서 띄우는 거예요. 백그라운드에서. 그래서 거꾸로 요렇게 하라고 명령을 다시 줘야 돼요. 네. 그리고 나서 클로드 코드가 결합되면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면 워크플로우가 작동된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워크플로우를 작동시키는 동일한 명령어잖아요. 시작하라. 그러면 얘가 그거까지 해서 워크플로우를 띄웁니다. 그리고 이 명령하고 이 명령을 클로드가 알아서 이 지금 메인 클로드가 순차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각 워크플로우 디렉터리를 확인하고, 네. 그 다음에 예, 세 개 디렉터리 확인했죠. 팀웍스 설치돼 있고 여기 가끔 또 여기서 팀웍스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예, 잠깐 스톱을 하고 이렇게 얘가 자꾸 팀웍스를 제가 깔아놓으니까 팀웍스 세션이 셋업으로 오리지널 돼 있으니까 이걸 먼저 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럴 경우에는 잠깐 멈추고 팀웍스가 아니라 네, 시먹스로 시먹스 기능으로 여기다 또 그걸 한번 제가 써 넣어야 되겠네요. 네. 세 개의 별도 화면 분할 구조로 병렬 실행 이렇게 아예 넣어놔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얘가 지금 시먹스 명령을 파악했죠? 그리고 예, 텍스트 입력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예, 뉴 스크롤링, 설교 연구, 예, 그리고 예, 세 개의 펜을 만들고 페인을 만들고 지금 네, 띄운다고 하죠. 네, 이거는 꺼버리고. 음. 지금 이제 가끔은 제가 아직은 이제 여기서 원래 이렇게 세 개를 띄워야 되는데 이게 이걸 하다가 안 하다가도 하거든요. 지금 보면 얘가 밑에 요 별도의 세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예, 얘한테 별도 세션을 만들어서 세 개의 예, 아직은 이런 게 좀 불완전하더라고요. 근데 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예, 페인을 띄우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워크 스페이스에 세 개의 아, 을 열어서 작동시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아마
내가 다시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만든 정리하고 현재 워크에서 다시 넣는다고 그러죠. 스피릿 한다고 그러죠. 예, 스피릿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부분이 약간은 지금 안정화가 안 된 것 같더라고요. 네, 명령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래서 뭐 어쩌든지가 지금 세 개 띄웠죠? 네, 세 개 띄워서 여기는 네, 네, 이거 시작하고 띄워놓고 네, 초기화할 시간을 준 다음에 시작하자를 전송하겠다고 하죠. 네, 시작하자 내가 명령어 띄웠죠? 그래서 환경 스캐닝, 글로벌 뉴스 스크롤링, 설계 연구, 에이전트 워크플로우를 정확히 다 찾았습니다. 아까 그 폴더 안에 있는 걸 얘가 스스로 찾아서 띄우는 거예요. 네, 작동하죠. 네. 예, 기가 막힙니다. 네, 다른 데서는 안 됐던 겁니다. 아이디 창에서 지금까지 안 됐던 거, 터미널에서 절대 안 됐던 거, 요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얘를 계속 요 첫 번째 요 클로드 요거를 계속해서 어 메, 마스터처럼 쓰는 겁니다. 얘를 통해서 전부 명령을 내려서 나머지 세 개를 작동시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되니까 예를 들면 환경 스캐닝을 쭉 했잖아요. 그럼 환경 스캐닝이 지금 진행이 되죠. 그러면 환경 스캐닝의 워크플로우 1이 끝나면 얘는 계속 진행시킬 수 있고 얘가 워크플로우의 1의 내용을 얘가 제가 읽어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환경 스캐닝이 지금 워크플로우 1은 끝났다. 워크플로우 1에서 결과물을 읽어와라. 그러면 얘가 워크플로우 1에서 한 결과물을 얘가 여기서 읽어와서 여기다가 전부 리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얘는 환경 스캐닝은 계속 진행되고 요걸 읽어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으로 옮겨온 거죠. 얘 메모리로. 그러니까 얘 메모리 있기 때문에 얘가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연구 워크플로우나 뭐 어떤 글쓰기 워크플로우나 있으면 이거를 세 번째 워크플로우에다 던져서 조합해라. 이렇게도 가능해요. 이제 이게 가능해요. 이게 워크플로우 간의 작업들의 결과물을 이 마스터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서로 조합해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아예 창을 하나 새로 띄워서 그 결과물을 뽑아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는 어떤 게 좋습니까? 우리가 과거 이전에 이게 없었을 때는 환경 스캔에서 나온 결과물을 MD 파일을 복사하고 뭐 그다음에 크롤링해서 나온 걸 복사하고 결과물을 그거를 가지고 다시 클로드를 띄워서 그 두 개를 파일을 읽게 하고 거기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요게 다 명령 하나로 이 마스터에서 전부 다 자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변화인데 지금 우리는 제가 보여드린 것은 이제는 이 워크플로우를 3개든 4개든 10개를 다 띄울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에도 한번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내가 미래연구소나 뭐 금융연구소나 뭐 내가 원하는 연구소를 워크플로우를 10개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 워크플로우 간에 작업을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을 어떻게 시키느냐. 이게 없었을 때는 그거를 훅을 썼어야 돼요. 훅을. 근데 그 필요 없이 그냥 10개를 쫙 띄워놓고 얘한테 순서를 지정해서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 결과를 기다렸다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워크플로우의 결과물을 어디다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연결시키고 뭐 이런 거를 얘 마스터에게만 명령을 내리면 얘가 이 모든 패널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 하나의 컴퓨터처럼 작동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그 모든 거를 새로 훅이나 이런 걸 안 짜고도 전부 다 일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한 컴퓨터 안에서 워크플로우를 20개든 30개든 40개든 50개든 100개든 얘가 계속 창을 띄우니까 그 워크플로우를 전부 다 이 마스터 클로드가 전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번에. 요게 굉장히 혁신적인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네, 그 터미널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얘 여러분은 얘하고만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CMOS 창에서는 얘하고만 막 대화를 해서 필요한 거를 열었다가 닫았다가 워크플로우 A에서 작업한 거를 B로 넘기라고도 할 수가 있고 뭐 각각을 모니터링한 걸 체크하고 이거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요 첫 번째 만든 이 마스터 요 클로드가 마스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마스터를 뭐냐 요거를
텔레그램만 붙이면 됩니다. 그러면 집에 있을 때는 내가 얘한테 그렇게 대화를 해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작업했던 거를 이 명령어가 텔레그램에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텔레그램으로 이 모든 워크플로우를 다 조정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생긴 거죠. 이게 이제 텔레그램을 붙였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했던 걸 보여드릴 텐데요. 네, 네, 요거죠. 자, 보시면 여기다가 워크플로우 제가 하나 만드는 거 워크플로우 모니터라고 웹훅 서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워크플로우들을 여러 개를 만들면 워크플로우는 다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이 워크플로우 모니터를 만들면 여기에 각각의 워크플로우들이 지금 무슨 작업을 했는지 세 개, 여기 이제 대시보드를 만든 거예요. 세 개의 패널, 이 세 개의 워크플로우가 지금 작동을 하고 에러는 지금 어떤 것도 지금 하나 나지 않고 웹훅 이벤트는 240개가 지금 발생을 했고 지금 서버가 631분 동안 얘가 가동 중이다. 그리고 각각은 지금 이 세 개의 워크플로우는 지금 각각 러닝 중이다. 그런데 러닝 중이긴 한데 지금 스탑도 된 상태다. 뭐 이런 게 지금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워크플로우를 수십 개를 띄워도 이게 잘 보이지 않지만 이 웹훅 서버를 얘가 클로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판을 만든 겁니다. 네, 그래 놓고 요게 이제 계기판처럼 되는 거고 여기서 아까처럼 작동을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명령을 내리면 텔레그램에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에 명령을 내리면 얘는 마스터 클로드하고만 소통을 하고 제가 내린 명령을 얘가 각각의 하위의 클로드 워크플로우를 전부 다 작동시키는 그런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만 가지면 되고 그럼 제가 여기서 얘한테 워크플로우를 뭘 불러서 어떤 일을 시키고 그 워크플로우가 했던 일을 가지고 그다음 어떤 일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제가 밖에 나가서 회의 예를 들면 회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란 전쟁에 대한 최근 2시간 이내에 상황 변화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이 텔레그램으로 얘를 불러가지고 야, 저희 가서 환경 스캐닝 워크플로우를 띄워 지금. 그리고 긴급하게 지난 2시간 동안 이란 전쟁에 대한 기사를 환경 스캐닝으로 해.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뉴스 워크플로우 띄워서 동일한 명령을 내리고 두 개를 비교해서 보고서를 만들거나 어떤 기획서를 만드는 워크플로우에게 주고 그 워크플로우 기획서를 만들어서 나한테 바로 보고해. 그러면은 얘가 그 작업을 하고 한 뭐 1, 20분 후에 혹은 2, 30분 후에 여기서 보고서가 딱 하고 나오는 거죠. 네. 그 일을 이제 외부에서 내가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움직이면서 일을 시킬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실제로 열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트북 LM을 붙인 겁니다. 이 노트북 LM은 요 메인 클로드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을 붙이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네요. 제가 이걸 올려드리겠습니다. 노트북 LM을 다시 한번 노트북 LM을 클로드하고 예, 연결하는 이 동영상을 올려드릴게요. 자,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면 되는데 굳이 하지 않으셔도 자,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텔레그램이 있고 클로드가 있죠. 자, 텔레그램에서 제가 해봤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 동영상을 지금 올린 거거든요. 다음 동영상에서 가르치는 요건데 클로드 코드와 노트북 LM을 연결하는 세팅을 해달라. 그리고 동영상을 줬어요. 그럼 이렇게 뜨고 얘가 이거를 얘 메인 클로드에다가 네, 아이고, 네, 이 친구한테 보내서 이 친구가 요 동영상을 직접 얘가 서치를 합니다.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아까 내부 브라우저가 있었다고 그랬죠? 내부 브라우저를 띄워가지고 이 영상을 자기가 서치를 해요. 그리고 읽어보고 나서 여기 나왔죠? 노트북 LM 설치를 클로드가 자동으로 합니다. 이 영상을 스스로 공부해서 학습해가지고 그리고 중간에 뭔가 로그인을 하나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이 로그인을 해주니까 실행 완료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알아서 세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제가 다른 영상을 주고 그 영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 라고 하니까 이제 노트북 LM이 연결됐죠? 그러면 얘가 이 친구가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라고 하고 그거를 제가 네, 어,
자, 그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에 여러분 연결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자, 요게 노트북 LM인데, 얘가 노트북 LM에 유튜브 영상 분석이라고 자기가 만들어요. 노트를. 그리고 이 노트마다는 고유 넘버가 있어요. 고유 넘버가. 그 넘버가 있기 때문에 얘가 그 넘버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영상을 집어넣고, 예. 제가 여기다 질문을 했어요. 예, 이 영상 클로드에서 노트북 LM에서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물어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와. 그랬더니 얘가 이 질문도 이거는 제가 그 텔레그램에다 친 거거든요. 그러면 텔레그램이 클로드한테 제 명령을 주고 이 클로드가 다시 노트북 LM에다가 이 자체에서 여기다가 자기가 클로드가 명령을 친 거예요. 프롬프트를. 여기 있는 거는 제가 하나도 손을 한 게 없습니다. 네. 이거를 전부 다 클로드가 직접 MCP로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을 입력하고 그러면은 노트북 LM이 답을 찾고 그거를 다시 보내서 네. 이렇게 저한테는 텔레그램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업을 시켜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노트북에 이름이 연결되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서 이 워크플로우나 글로벌 크롤링에서 한 인사이트를 이게 이제 성경연구 설교연구인데 성경연구 설교연구의 적절한 부분에다가 예화로 집어넣어 그러면 얘가 서로 클로드가 요거를 이 결과 이 사건 기사 크롤링 한 것, 3천 개가 넘고 한 것에서 이 설교 연구에서 필요한 어떤 본문에 연관된 어 기사를 요 3천 개에서 얘가 찾아요. 스스로. 환경 스캐닝 해 놓은 거에서 찾아요. 비슷한 기사를. 그리고는 얘가 정리를 해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융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있죠. 예. AI 최윤식 박사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제 노트북에 가면 노트북 LM에 가면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트북 LM에 가면 제 노트북 중에서 이게 제 노트북이거든요. 제 노트북 중에서 AI 최윤식 박사와 대화라는 제가 노트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AI 최윤식 박사와라는 제목의 노트북 LM이 있을 거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가 거기 들어가서 지금 반영한 이 뭔가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을 다 읽고 그 내용의 인사이트 그 연결된 그 인사이트를 최인식 박사의 대화에 관련 거기에서 찾아서 그걸 찾아서 다시 가져와서 결합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내렸고 그랬더니 얘가 노트북 이름이 연결돼 있으니까 여기 들어와서 네, 요 질문을 자기가 넣은 거예요. 노트북 이름에다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질문을 넣으면 이 질문대로 노트북 이름에서 얘가 뽑아주죠. 이렇게 뽑아준 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다 붙여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네. 요게 지금 노트북 이름까지 연결시키면 이것의 전체적인 조정은 요 클로드로 이 클로드의 메인 클로드를 텔레그램에 붙이면 우리는 텔레그램에서만 질문을 하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클로드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워크플로우 그리고 노트북 LM 그리고 MCP로 붙이는 다른 것들을 다 동원해서 텔레그램 하나로 모두 다 조정해서 관리해서 대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픈클로에서 이것 오픈클로는 이런 걸 연결을 안 시켜요. 이거 대신 스킬을 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스캐닝하는 스킬, 크롤링하는 스킬,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대신 우리는 워크플로우 더 강력한 워크플로우를 붙이는 거예요. 우리는 스킬을 붙이지 않고 워크플로우를 붙이면 워크플로우가 더 일을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파이프라인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네, 텔레그램, 시먹스, 그리고 클로드가 스스로 마스터가 돼서 하위 워크플로우를 다 부르고 네, 그리고 이것을 클로드에 노트북 LM을 MCP로 붙이면 꼭 노트북 LM뿐만 아니라 클로드에다 붙일 수 있는 MCP, 나노바나나부터 시작해서 다 붙일 수가 있죠.
이거를 다 붙여놓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파이프라인을 딱 연결해 놓으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외부에서 그냥 텔레그램으로 스마트폰이든 뭐 컴퓨터든 텔레그램으로 전부 다 이 모든 시스템을 전부 조종할 수 있다. 한 번에. 그리고 자동으로 명령을 내리면 이 마스터 클로드가 모든 거를 다 처리해서 가져온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이 마스터 클로드에도 마스터용 워크플로우를 만들면 이제 자비스가 되는 겁니다. 음. 그게 지금 그 제가 워크플로우 형성한 그럼 파이프라인이다 보시면 되고요. 뭐 오늘이라도 당장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연결만 바로 하면 여러분 쓰실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네, 이 텔레그램 하나로 모든 작업을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조합은 제가 오늘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